안녕하세요. 셀파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6회차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 설치해 주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같이 설명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상사이고요. 하늘상사.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틀린 곳 세 곳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일단 회사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하늘상사라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자, 등록번호 628, 628, 26, 10, 010, 틀렸어요. 그러면 628, 26, 01, 035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최은우 맞고요. 주민번호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패스.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2016년 3월 1일입니다. 그럼 2016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 노년로 56,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 유아용 의류. 네, 종목에서 틀렸네요. 그래서 유아용 의류. 네,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는 나머지 고치실 게 거의 없으세요. 근데 두 개밖에 안 고쳤으니까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삼성세무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지금 관할세무서가 강동세무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F2 누르셔서 삼성세무서 이렇게 해서 120번 삼성세무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사 등록이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살펴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 수정했고 그리고 삼성세무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세 군데를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그럼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하나하나씩 그냥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상품 매출, 숫자 잘 보세요. 상품 매출 6억 6,500. 근데 6억 5,600이라고 돼 있죠. 그쵸? 이런 거 숫자 잘 보시고 6억 6,500만 원으로 우리 숫자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 맞고요. 자, 그 다음은 급여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할게요. 3천만 원, 250만 원, 800, 기업 업무 추진비 830.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 유지비, 임차료 1,200만 원이 빠졌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임차료 1,200만 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세 군데 고쳤죠. 여기 1,200,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830, 그리고 위에는 상품 매출에 6억 6,500 이렇게 세 군데로 수정을 했어요. 세 군데 고치면 아마 거의 다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면 당기순이익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당기순이익이 1억 2,674만 원 이렇게 맞은 거 확인하시면 맞게 풀이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이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자, 우리 거래처 등록 이게 가셔서 거래처 등록을 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에 308 뉴발상사 해주시고 유형은 동시로 되어 있으니까 동시.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1309-67896 대표자 이름은 최은비,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신발 도매업.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이니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1 띄고 1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네, 거래처 등록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입력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 클릭하시면 온컴 스마일인데 네, 그러면 F2 눌러서 스마일 상사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은 미수금 슈프림 상사 1,000만 원인데 그쵸? 1,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단기 차입금은 F2 눌러서 다운 상사 2,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모두 입력을 해 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자, 7월 15일 날 경리부 직원 축의금 30만 원을 그럼 경리부 직원의 축의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복리후생비 됐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07월 25일 네, 7월 25일 우리는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월 4일이고요. 상품 매입하고 8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상품 400만 원 매입했습니다. 그럼 8월 4일 날 차변에 상품 400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 80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 320 그런데 지급어음은 영동상사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하나상사에 상품 판매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하는 것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금은 상품 대금의 20%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어요. 8월 25일 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0%니까 30만 원인가요? 네. 30만 원. 대변에 우리는 선수금 하나상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5년 후 상환하는 거 5년 후 상환이니까 여기 있는 차입금은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라고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 날짜는 10월 1일 날 10월 0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가서 장기 차입금 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거래처 은행까지 모두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31일 날 송혜나의 10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여는 무조건 급여 명세서에 우리가 필요한 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급여 지급 총액, 그 다음에 공제, 그 다음에 실제 지급액.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고요. 지급액 얘를 우리는 급여라고 하는 거고요. 공제액 얘를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급액은 보통예금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 있는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급여 지급 총액,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 한다. 그리고 보통예금 나머지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31일 날 네. 그러면 일반 전표에 10월 31일 날 차변에 급여 800번대 급여를 쓰셔야겠고요. 271만 7천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30만 9,50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그러면 얘는 받을 어음이겠죠. 그쵸?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이름으로는 받을 어음이고요. 은행에서 즉시 할인이라는 걸 했어요. 어음을 할인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인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할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할인율 5%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할인율 5%다 라고 하는 개념은 할인료를 지불해야 한다. 할인료를. 그래서 우리는 할인료 2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5%를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는 10만 원만큼의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할인료를 우리는 매각거래에서 뭘로 처리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할인하면 무조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 11월 13일 날 대변에 받을 어음 가나 상사 2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차변에 우리는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요?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22일 날 상품 4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매입했으니까 저한테 상품이 들어올 건데 인수운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인수운임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원가에 포함. 무조건 원가에 포함. 그럼 400만 원에 15만 원을 더해야 되니까 우리 상품 매입은 얼마예요? 415만 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외상으로 사왔고요. 외상으로 사왔고 나머지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11월 22일 날 우리는 차변의 상품은 4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외상 매입금 한올상사의 외상 매입금은 400.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월 15일 날 다음과 같이 우리 컨설팅에서 영업부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훈련비 친절하게 계정 과목 이름 나와 있고요. 50만 원은 대금 중 5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외상이라는 표현 쓸 수 없더라. 미지 급금이더라. 왜? 차변이 상품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죠? 전체 금액은 여기 공급대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15일 날 차변에 교육 훈련비 800번대 100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간 건 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 우리 컨설팅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고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만중상사로부터 보통예금 400만 원 입금되어 선수금으로 처리했는데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기 대손 처리된 것을 회수하면 무조건 우리 뭘로 처리해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의 코드 번호는 109번이어야겠고요. 왜?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러면 선수금을 지우고 대손 충당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8월 22일 날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수금이 아니라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109번입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15일 광고 선전비로 계상한 13만 원은 거래처의 축하 화환대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축하 화환대금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겠죠? 그럼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를 지우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9월 15일 날 우리는 광고 선전비 대신에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은 우리 무조건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1번 문제가 조금, 자,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정기요금을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러면 얘는 원래 납부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납부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얘가 결산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신 것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전기요금을 수도방열비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혹은 미지급 금으로 처리하셔도 틀린 게 아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에 납부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과 부족이 나왔어요. 현금과 부족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엔터 치시면 여기 현금과 부족의 잔액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잔액이 차변에 있죠.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그래서 무조건 대변에 현금 과부족 라고 쳐주시면 현금 과까지 치셔야 나와요. 두 글자만 치면 안 나와요. 그럼 차변에 컴퓨터 수리비를 지급했으니까 차변은 820번 수선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은 국민은행의 12월 1일이 좀 중요해요. 1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연 이자율 12%로 1년에 이자를 12%를 주기로 하고 차입하였다. 돈을 빌렸다. 매월 이자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 일자는 안 됐는데 올해 이자는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 그러면 우리는 1,2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기 때문에 1년분 이자가 1,2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달에 돈을 빌렸으니까 12월 한 달치가 미지급된 상태예요. 그래서 1,200만 원에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12를 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1개월분을 계산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100만 원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급수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얘가 11월이었다. 그럼 11월이었으면 두 달분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한번 또 해야죠. 11월, 12월 두 달치 이자니까. 이렇게 계산을 꼭 해주셔야지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나왔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어디로 간다? 결산자료 입력으로 간다.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보실게요.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쳐주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회계 1급서부터 제품 매출 원가가 필요하거든요. 회계 2급은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에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해주시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서 조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전표가 이렇게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나오니까 조회 안 누르셔도 돼요. 그냥 거기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업 업무 추진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한 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날짜는 1월서부터 6월로 입력하셔도 되고 6월부터 6월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이에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가장 많이 지출한 월 그러면 2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2월에 152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답안지에 우리 여기에 보시면 1호 문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2월에 15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5월까지의 직원 급여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얘는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아무데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계정 원장 한번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뭐 801 급여 쳐보시면 전체 총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가 보이시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갈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 05월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도 급여 총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셔도 05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급여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은 전체 잔액을 물어보면 아무 곳이나 가도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2,7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6월 말 현재 마지막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거래처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어디 가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자, 6월 말 현재라 그랬으니까 얘도 1월서부터 6월을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으세요. 외상매출금 엔터 치시게 되면 잔액을 클릭 해주시면 다주상사 이렇게 잔액은 4,630만 원. 제일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시려면 우리가 여기 잔액란을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16회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반복 꼭 해주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최근 한 10회분 정도를 묶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풀이해 주시면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